예, 부천시 정출신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 지출은 550조 8천억입니다. 올해 4차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고작 한 1조 2천억 정도 증가했는데요. 게다가 올해 2차 추경에 6조 4천억 그리고 3차 추경에 9조 2천억 등 지출 구조 조정된 것이 15조 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으로 2월된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과 비교해서 보면 상당한 수준이지만 실제 지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 여전히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고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정부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비상한 수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확정적 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본 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좀 키워주고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올해에 4차 추경까지 하면서 이제 재난지원기금을 지급했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됐던 5월 통계를 보면 소비 지출이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3분기 국내 카드 승인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 8조 원, 그리고 전 분기 대비 5.9조 원 이렇게 증가했는데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분명하게 검증이 됐다고 보아지고요. 본 의원 생각은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을 통해서 긴급하게 재난지원기금을 내년도에도 지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내년에는 그런 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국정 운영을 잘 해보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기금을 통해서 효과가 증명이 됐고 또 내년도에도 경제 위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그 재난지원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본 예산을 통해서 예산의 지출 구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재난지원기금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훨씬 더 경제의 탄력성도 높아지고 경제 위기 극복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실제로 검증된 효과를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제와 원칙 하에서 예산 정책을 좀 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예, 안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3,500억 정도가 감소했고 특별교부세는 117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지방교부세 감소 및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이제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감소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도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지방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요건도 좀 완화하고 또 2단계 재정 부권도 좀 신속히 진행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지방재정 악화 해소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있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재원 배분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에도 있어서 정부가 1단계 재정분권도 시행한 바가 있고요. 그때 사실 재원이 3조 한 6천억 정도는 순 이전이 됐었습니다. 지금 2단계 재정분권이 논의 중에 있는데요. 저는 뭐 지금 그런 취지에 의해서 지방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큰 대전제 하에 또 중앙정부도 중앙정부대로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그 두 가지 사항이 같이 조율돼서 지금 2단계 분권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서둘러서 재정분권 2단계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내년도 교육 예산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감소되어서 내국세에 연동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55조에서 53조 정도 2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히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대비해서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적립하고 있는 안정화 기금이 있습니다. 한 1조 5천억 정도가 누적 적립액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21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지고 민생 지원 대책의 하나로 건강보험료를 경감을 했는데요. 1차 때는 하위 지역 20%를 대상으로 해서 그 감면을 해서 그게 한 2,656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2차 경감분의 50%에 해당되는 2,092억 원을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별도로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때문에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상당히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이 약속한 국고 지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런 지원이 이런 감면분이 있다고 그때그때 정부가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도 있다는 점을 좀 의원님 이해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재정 당국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국가는 일반 회계에서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의 수입액의 14%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안정화를 통해서 좀 그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양질의 의료 제공과 함께 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지 않는 최종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내년도 예산 반영을 보면 그 11개 중에서 4개밖에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7개는 진료시설 확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말로만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원래 예정을 했던 11개 소위 공공병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4개만 일단 상정을 했는데요. 여건만 주어진다면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나머지 7개소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공공의료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국립중앙의료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5년 전에 유행했던 메르스 국내 확진자 중에서 한 54%가 완치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불안, 우울, 자살성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메르스 당시는 186명의 가량이었지만 코로나19는 현재 2만 6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사회적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코로나 블루에 대한 어떠한 그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국민적 우울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